안녕하십니까. 본문 PK 변유석 변호사입니다. 박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범죄가 무혐의가 났을 때 무조건 무고가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영상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박지현 변호사님이 성범죄 관련해서 무혐의를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를 하셨죠. 그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성공 사례는 뭐 무혐의도 있고 무죄도 있지만 소개해드린 건 무죄 사례였던 것 같아요. 네. 댓글에서 그러면 이 무고에 대해 인정이 되지 않느냐라면서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성범죄에 대해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고소인은 무조건 무고가 성립하나요? 사실은 성립하는 경우가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쵸. 네, 훨씬 네. 적은 것 같고 네. 저희도 뭐 무혐의를 받고 무죄를 받은 경우에 그 대부분 의뢰인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상대방 그러면은 무고로 네. 고소할 수 없나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제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100%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짜 무고다라고 하는 거는 30건에 한 건 맞아요. 될까 말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무고가 성립되기 어려울까요? 제가 무죄 소개해드린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소인 자체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네.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소개해드린 중간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은 맞고 고소인은 당시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주변의 얘기를 듣고 아마 너가 술에 너무 취해 있는 사이에 그 피해를 입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고소를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은 그 당시에 본인이 이제 블랙아웃으로 이제 기억만 없을 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편안하게 했던 그런 사안이어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고소인이 자신이 허위 사실을 고소한다는 사실은 인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에 고의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즉 무고는 허위 사실을 고소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을 고소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된다는 맞아요. 이게 제일 입증이 어려운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고가 이제 인정이 어려운 사정 그리고 무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유독 무고가 인정되지 어려운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결부해서 또 무고가 그러면 인정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마련되고 어떤 것들이 준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성범죄는 무고가 인정되기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성범죄를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은밀한 상황에서 맞아요.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진술밖에 없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진술밖에 없다고 할 때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사도 검사도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뭐 성범죄로 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고소를 했을 때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절대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성범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성범죄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완벽한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술만 가지고 또 반대로 이 성범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허위이다라고 입증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성범죄 특성상 진술 이외의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죄명이고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 뭐 CCTV나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그것이 허위 고소를 추단할 수 있는 증거라면 무고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말씀하신 CCTV라든지 아니면 전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어떠신가요? 실제로 성범죄에서 무조건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고 어떠한 증거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이해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성범죄가 무혐의 시 무고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